대표님, 보혜씨 왔어? 대표님 뭐 보세요? 나 지금 경제학 공부하고 있었지. 경제학이요? 내가 사실은 강연회 할 때도 진짜 그런 말 많이 했는데, 나는 이제 그 우리 학문으로 치면 경제학, 뭐 회계학, 뭐 재무관리, 통계학, 뭐 이런 여러 가지 학문에서 그런 이론들을 주식 투자에 좀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여태까지 20년 이상 좀 성공 투자를 해왔는데, 그 중에 정말 하나만 제대로 좀 공부 좀 할 게 뭐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말을 해줄 때, 사실은 회계학이라고 말할까 고민도 좀 했었지만, 회계학보다는 나는 경제학이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경제학 강의를 예전에 팟캐스트에도 한번 올렸었고, 그리고 또 유료 경제학 영상 같은 것도 만들었었는데, 유료 영상을 이번에 유튜브에 이렇게 올렸어. 그래서 주말에 광고를 한번 했었는데, 그러니까 올린다고. 그래서 토요일 날 하고 일요일 날 이틀 동안 거의 막 1시간에 한 번씩 17강의가 지금 올라가 있거든. 지금 아마 화면에 나갈 텐데, 여러분들 제 유튜브에 와서 뭐 매일 즐겁게 제가 이제 포에시 왔어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웃는 모습을 좋아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 뭐 하루의 그 시장 분석을 매일 필기까지 하면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많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 영상 꼭 봤으면 하는 것들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 유튜브 이제 화면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부자에 대한 내용들 또는 경제학 요번에 이제 올린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에 경제학 내용들, 그리고 무엇보다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 막 몇만 건씩 나오고 10만 건이 한번 11월인가 나왔었는데요. 부자의 공식 성장주 투자 카테고리에 한 달에 한 번 올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에 제가 책을 쓴 부자의 공식 책이 1편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카테고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 2편이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인데 2편을 부자의 공식 경제학에 이렇게 다 모아 놨고요, 영상을. 그리고 이제 3편이 부자의 공식 책 3편이 성장주 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역시 성장주 매달 찍은 거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저랑 보혜 씨가 시장 분석하는 영상 당연히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카테고리에 있는 뭐 한 달에 한 번 올리거나 또는 경제학 이번 주에 17개 올린 거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역주행을 기대하고 있는 올해가 됐던 내년이 됐던 부자 훈련소 진짜 투자자, 이것도 이렇게 카테고리에 잘 담겨 있으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죠. 삼박자 투자법 책을 혹시 사셨는데 아직 제 저자직강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다 모아놨어요. 지금 삼박자 투자법, 그리고 슈퍼개미 왕초보 주식 수업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런 강의들이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이 16강짜리 강의들이 뭐 15만 원, 20만 원에 유료로 판매하던 영상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튜브에 다 넣어놨으니까, 삼박자 투자법 저자직강, 그리고 왕초보 주식 수업 저자직강,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곧 출간이 되는 부자의 공식 1교시, 2교시, 3교시 저자직강 강의들을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광고도 아니에요, 광고도.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라고 좋은 카테고리에, 이 카테고리에 이게 있는데라는 설명을 드린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 또는 언급되는 종목은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종목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일단 오늘은 12월 14일이에요. 그러면 12월 마지막 날 거래 안 하고 뭐 하고 하면 이제 진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나머지 12월 절반이 남았고요. 요번 주 월화수목금 중에 월요일 갔으니까 화수목금,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이 크리스마스더라고요. 그럼 이제 다음 주 또 월화수목, 그러면 8일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에 역시 월화수목 4일인 것 같던데, 그러면 한 12, 13일 남은 것 같아요. 11, 12일 정도? 12일 정도? 그러면은 그 12일 동안 장이 어떻게 될까라는 좀 큰 예상으로는, 저는 분명히 분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진 않지만,
제가 지수 조정을 쉽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특히나 지금 상승장이기 때문에 지수가 오히려 좀 위험할 때는 조정이에요. 다시 올라갈 거예요라고 이렇게 용기를 북돋는 말을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 매일 올라가니까 용기를 북돋을 필요가 없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좀 다들 용기가 있는 상태야. 지수가 매일 올라가니까. 그런데 조금 여러분들이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 좀 지수가 이제 조정이 조금 한번 올 수 있다라는 말을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일단 11월 초부터 보통 상승 피로 누적감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우리가 맛있는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배 터지는 거고 운동도 너무 많이 하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상승도 지금 한 달 보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쉴 것 같은데 그게 언제지? 그러면은 이게 우리 우는 아이 뺨 때린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는 아이 울고 있는데 벌써 뺨을 또 왜 때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지수가 지금 조정을 받을 거면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재확산이 좀 심해지고 있는 와중에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부담감이냐면 결국은 대주주 10억 과세에 대한 부담감은 벌써 중소형주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대형주가 더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익 실현에 대한 욕구죠.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분명히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다는 얘기는 기관이건 외국인이건 개인 투자자건 대형주 유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대형주에서는 분명히 이익 실현 욕구가 생길 거고요. 중소형주에서는 10억 대주주 과세에 대한 부담감. 이렇게 맞물리면서 조금 조정이 분명히 올 시기가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안 오면 좋죠. 여러분들 종목 다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올 수도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 약간의 경계심, 여러분들의 경계심. 그래서 저는 지금 분명히 상승장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오거나 떨어졌을 땐 이거 하락장 전환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싶고 또는 지금처럼 쉬지도 않고 막 올라가면 여러분들 조금은 템포 조절 요 정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단히 막 하락장으로 전환한다는 게 아니고 오늘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거래소 0.28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면 0.28 빠졌으면은 상승하고 하락 종목이 사실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 한번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똑같은지 보면 거래소는 276개가 올랐고 577개가 떨어졌으니까 2배 이상 떨어진 게 더 많아요. 코스닥은 446개가 떨어졌고 865개가 올랐으니까 거의 2배 가깝게 역시 떨어지는 게 많아요. 근데 코스닥 지수는 올랐고 거래소 지수는 마이너스 0.2% 하락이면 이거는 지수는 거의 보합인데 떨어진 종목이 2배가 많다. 그 얘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수 관련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오늘은 상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버티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 버티기는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오늘 잘 버텨줘서 지수는 버텼다. 또 하나는 현대모비스가 다 했다. 뭘 다 했냐면 계속 기대감을 주는 거죠. 어떤 기대감? 대형주 순환매에 대한 기대감. 사실 현대모비스는 다른 종목, 이 현대차 그룹주에서 현대차도 지난번에 빵 한 번 쳤었단 말이에요. 12월 3일 날. 그리고 기아차는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쳤었죠. 그죠? 11월에도 한 번 치고, 12월에도 한 번 치고, 거의 한 8월 달부터 해서 4만원에서 거의 6만원까지 50% 이상이 올랐는데, 현대모비스는 사실 그다지 상승률이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현대모비스도 한번 가야 되지 않아? 이러면서 6%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상승이 오늘은 가장 돋보였고요. 현대모비스를 제외하면 그다지 좀 2% 이상 이렇게 오른 종목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나마 보이는 게 오리온이 보이고요. 오리온은 음식료주, 초코파이, 연말이라서 정을 느껴야 되나?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녹십자. 녹십자는 의미가 있는 게 거래소 제약주들, 녹십자 그룹주들, 그리고 유한양행, 종군당 그룹주들, 이런 애들이 사실은 올해 하반기 들어서 정통 제약주로서 움직임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보면 시가총액 비중 큰 종목 해결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대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높은 종목은 뭐가 있었니?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삼성전자랑 ETF 말고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요즘 워낙 움직임이 세니까. 근데 현대바이오가 이게 지금 거래대금이
어게 나왔어요. 이게 6천억짜리인데 자기 몸통만큼 7천억짜리가 7천억만큼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심지어는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그 아래도 신풍제약, 부강약품, 종근당바이오, 셀트리온, 대웅 셀트리온 제약, 이 오텍도 오늘 상한가 치면서 거래 터졌는데 오텍 오늘 2,800억짜리가 4,200억이 거래가 됐어요. 그런 얘기는 다 뭐냐면 오텍도 오늘 코로나 관련, 음압 관련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밑에 또 녹십자도 있고 제넥신, 엔젠바이오 이 모든 게 제약바이오. 그래서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주말에 가장 핫 이슈는 코로나 3단계로 격상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할 건지, 이거 우리나라뿐이 아니죠. 지금 세계적으로도 지난 2월, 3월의 고점을 지금 다 갱신하고 있죠. 그 확진자 숫자가. 우리나라도 물론이고요. 우리나라 1,000명도 찍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더 확산이 될 건지. 그래서 결국은 계속 제약바이오에 매기가 쏠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들, 지금 거래대금 탑 30까지만 봐도 이 중에 한 20개 정도는 제약바이오가 아닌가 싶네요.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면 상승률 30위 안에는 일단은 개별주는 지금 거래대금하고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물론 제약바이오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사실 아침부터 로봇 관련주가 좀 움직였어요. 그래서 유진 로봇이 상한가를 갔고요. 로보스타도 상한가를 갔고, 로보스타는 사실 가장 먼저 상한가가 간 종목인데 이게 LG전자 계열사예요. 이게 LG전자의 자회사이면서 그룹 LG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있어야 된다고 몇 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로보스타 유진 로봇 상한가 쳤고, 또 이렇게 아래 보면 로보라는 종목이 있고, 그럼 뭐 이렇게 아래로 계속 내려가면서 여기 로보티즈도 있고, 뭐 티브로틱스도 있고 몇 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 관련주의 움직임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제약바이오에서 뭐 엔젠바이오도 보이고, 현대바이오도 있고, 종근당바이오, 빅셀바이오, 센트럴바이오, 이제 바이오자 붙은 애들 다 갔나 보네. 엔젠바이오, 현대바이오, 종근당바이오, 센트럴바이오, 뭐 이렇게 바이오자 붙은 애들. 녹십자 그룹주에서는 이제 녹십자가 여기 이름이 있고요. 녹십자는 시총이 지금 거의 5조 가까운데요. 4조 6천억짜리인데 10%가 올랐고, 모베이스 전자가 눈에 보이네요. 모베이스 전자 제가 그때 5종목 집어들었다기보단 얘네가 움직이면 윤석열 관련주가 움직인다고 말했던 게 서현이와 서현 탄메탈, 모베이스 전자, 모베이스 이 5개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은 모베이스 전자가 9% 오르면서 서현 쪽에서는 서현이화가 한 6% 올랐고요. 두산 퓨얼셀 오늘 10% 올랐네요. 두산 퓨얼셀도 두산 그룹주에서 기업 분할해서 그린 뉴딜 쪽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게 두산 퓨얼셀인데 3조짜리예요. 3조짜리인데 오늘 10%나 올랐기 때문에 그린 뉴딜 관련주들도 계속 좀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현대 오토에버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현대 오토에버는 어떤 설명을 드렸었냐면 지분 구조를 꼭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있는 것까지는 원래 현대차 그룹주가 다 그런데 9%의 지분이 정의선 새로운 회장 지분이죠. 9%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20% 이상 갖고 있는 종목이 현대 글로비스, 뭐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은 거래소 지수, 코스닥 지수 오늘도 크게는 흔들리지 않았다. 근데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또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조정 진짜 이렇게 올랐는데 한 번은 쉬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불안감이 조금씩 커지는 단계. 근데 연말이 가까워져서 시기적으로 저는 만약에 지금 12월 넘어가면 1월부터는 이런 말씀도 안 드릴 수 있어요. 근데 12월은 왠지 좀 불안한, 저 혼자만의 생각이면 좋겠지만 왠지 불안한. 그리고 이제 지수 관련 대형주가 그나마 더 잘 버티니까 지수는 보합인데 하락 종목이 2배 이상 많은.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딱 버텨주니까 거래소 종목들 하락 종목이 2배 많은데 지수는 보합. 그리고 종목 중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상승한 게 결국은 대형주들에서 순환매를 보여주는 현대차 그룹주에서 가장 움직이지 않았던 현대모비스가 움직였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 대금에서 보면 역시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하는 영향이 거래대금에서 나왔다. 왜? 제약바이오주가 거의 뭐 거래대금 탑 30 안에 절반 이상 20개 이상 종목을 차지했다. 근데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는 물론 제약바이오주도 많이 있었지만 로봇 관련주들 움직임 좀 재밌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선 관련주 쪽 계속 좀 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혜씨 그러면 오늘 우리 또 둘째 줄까지 GR 공식 나오는 데까지 노래 같이 한번 불러요.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 부자 공식 GR 알면 돼. 자,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응원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시황톡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입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장중 시황 올립니다. 14일 월요일입니다. 2020년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계획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의 연말 마무리는 배당과 대주주 조건 그리고 포트폴리오 재정비일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 그동안의 조정 없는 강세에서 만약 조정이 온다면 대주주 조건 회피 물량 이야기가 돌면서 투심에 악화를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포트폴리오 재정비 부분에서는 내년의 주도주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리라 생각되네요. 오늘 10시까지의 지수 움직임은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딱 보합해서 매수 매도세가 팽팽한 수준입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형주, 중소형주 비교해서는 여전히 대형주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주식 흐름입니다. 오늘도 지수는 보합이지만 등락 비율은 거래소 상승 263, 하락 561, 코스닥 상승 372, 하락 924로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하루입니다. 공격적인 매매를 할 필요가 없는 장이라는 뜻입니다. 연말까지 약간은 보수적인 마인드로 대형주 우위의 포트가 좋아 보이는 이유입니다. 오늘 거래소 시총 상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면서 5% 이상 상승하는 현대모비스가 눈에 띕니다. 최근 대형주의 특징이 안 오른 종목의 순환매인데 현대차 그룹주에서 현대차, 기아차에 비해 상승률이 약한 현대모비스의 순환매가 돌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종목을 보면 오늘은 그나마 응집력 있는 테마주가 보이는 하루네요. 로봇 산업의 호재가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가 강한 동반 상승 흐름을 보이는데요. 로보스타 상한가에 유진로봇, 로보로보, 로보티즈, 티로보틱스 등 상승합니다. 로봇과 더불어 코로나 국내국의 최고치 확진자로 동시 확산이 나오면서 코로나 관련주들 선별적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 조정 가능성에 약간 무게를 두면서 시황 마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며 오늘의 한 줄평.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투심이 불안, 빨리 2021년이 왔으면.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